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독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소식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되게 이렇게 중고거래 사이트 이렇게 이름을 딱 얘기하긴 좀 그런데 채소라고 하면 아마 네, 다들 아실 건데 이 채소 커뮤니티 서비스 모임에서 네, 이웃과 함께하는 독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네. 아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독서 활동을 지원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출판사 창비와 함께 전 국민 독서 모임 챌린지인 온 동네 독서 대잔치를 오,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일상 속 독서의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고 온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이 커뮤니티 앱에서 검색창 에서 독서 챌린지를 검색하거나 네. 어떤 나의 뭐 채소 이런 어떤 이벤트 배너에서 동네 독서 모임에 가입하거나 새 독서 모임을 생성하면 되거든요. 네. 이후 자신이 속한 모임 게시판에 독서한 내용을 5회 이상 인증하면 자동으로 참여가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기존 독서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용자 또한 이 참여자로 신청 후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뭐 인상 깊은 구절을 공유하거나 책 음, 후기를 나눈 것은 물론이고 독서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하는 것 또한 이렇게 다양한 아.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맞아요. 네. 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뭐 우수 참여자, 그다음에 뭐 장려 참여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여기서 약간 그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네. 이 우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는 추첨해가지고 한강 작가의 저서를 주거나 음. 또 2박 3일 북스테이 헉, 숙박권을 와. 준다던가 또는 국내 이제 대표 밀리언셀러 이웅준 작가의 이번에 나온 신작이거든요. 네.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 친필 사인본도 주고요. 네. 그 뭐 북라이트 이런 것 등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선물로 음. 인증서와 함께 선물로 준다는 네.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정말 독서 애호가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매개로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참 많은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네. 크고 작게 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음. 많은데 이번에 제가 또 잠깐 소개해 드릴 거는 지난 11월부터 한국 단편 소설 100편 읽기와 평전 읽기가 이 지역 서점인 이 책방 수북에서도 또 진행되고 음. 있거든요. 한국 단편 소설 100편 읽기라니까 100편 이게 듣기만 해도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그죠. 네, 언제 다 읽을까 싶은. 매일매일 한 권씩 읽으면 네, 100일.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쉬는 날을 빼면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벌써 1기가 끝났고요. 또 2기가 음, 새롭게 그 단편 소설 읽기를 또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일기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이 하루 한 편이지만 저희한테 좀 익숙한 단편들, 이제 네, 한국 단편들 뭐 이렇게 봄봄이나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감자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음, 60년대 이후 이제 단편들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니까 독서하는 힘도 생기고 되게 음. 좋다. 그리고 참여자들 사이에는 호평이거든요. 네, 진짜 이게 하루 한 편씩 꾸준하게 읽으면 독서력을 키운다라는 그런 참 좋은 취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평전 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또 이렇게 매일이 아니라 두 네, 달에 한 권씩 자기가 정말 읽고 싶은 평전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네.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자기가 음. 읽었던 평전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느낀 바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된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읽는 거. 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참 어렵지 않을까 맞죠. 싶기도 네. 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뭐 안중근, 뭐 책에 음. 봐라 이중섭 이렇게 되게 유명한 예술가들 또는 뭐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평전, 네. 인생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그들의 작품이나 그들의 어떤 업적 위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네. 그들의 구석구석 어떤 삶의 여정 이런 음.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맞습니다. 또 읽으면서 참여자분들이 또 다른 음. 감정을 또 느낀다라는
재밌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정독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언제든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주최하는 이제 책방 속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좀 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한국 단편 소설 100편 읽기와 이제 평전 읽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상의 독서하는 습관을 또 기르기도 하고 우리가 책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또 마지막 소식으로는 1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 준비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되게 젊은 남성 작가의 첫 소설책, 첫 장편 소설인데 이 홍기훈 작가의 장편 소설 가라앉는 마음 가지고 음, 왔습니다. 이 작가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산에 살고 있는 그 20대 중반의 음, 초중반의 남성 작가님인데 네, 책을 한 권도 내지 않고 어떤 등단 이력이 없는,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투고를 딱 했을 때 출판사에서는 되게 나이가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음, 왜냐하면 필력도 너무 대단하고 그다음에 음, 거기 그런 그 내용을 쓰기에는 자료 조사가 충분히 돼 있거나 또는 그곳에 직접 다녀온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나이가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되게 젊은 앳된 음, 남성 네, 작가라 가지고 이거는 되게 음, 색다르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남성 작가가 되게 부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원고를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게 되었고 이 책이 네. 이제 출간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따끈따끈한 책 얼마 네. 안 됐잖아요. 12월 출간했으니까 이 가라앉는 마음 이 제목만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일지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그렇죠. 책이에요?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야 카슨이라는 미국 여성 기자이거든요. 심지어 여성 네. 기자네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 작가가 여성 기자의 눈으로 본 러시아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국 여성 기자의 마야 카스는 2020년에 이제 20주년 특별호에 실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기사가 아니라 동료 기사가 쓸 기사를 네. 대신 써주게 되는 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러시아 침몰 사건에 대해서 네. 인터뷰이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음,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작가님이 러시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네. 또 이분이 태어난 그 시점이 뭐 95년도쯤인데 이 사건은 러시아 침몰 사건은 네. 2000년도에 네, 일어난 또 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글이 정말 이 작가님이 쓴 건지 음, 아니면 왜 요즘에는 워낙 표절이 많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이런 소설이나 이런 영화가 음, 발표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 출판사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이 마야 카슨이라는 이 여성 기자가 어, 처음에는 되게 시큰둥하게 그 러시아로 가게 됐는데 이곳에서 2000년 쿠르스크 침몰 사건 이후 생존자 가족들과 당시 사건에 연루된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감정에 휩쓸린다라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쿠르스크 침몰 사고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실제로 일어난 사고인데요. 네,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잠수함이었던 이 쿠르스크가 바렌츠에서 침몰하는 네,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잠수함에 있던 118명의 승조원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음, 잃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수습 이 과정에서 관련 책임자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숨기는데 음, 급급하죠. 정말. 네. 네. 방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우리가 또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도 좀 그렇게 묻히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사고뿐만 아니라 음,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일어난던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또 전쟁이나 이런 음,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고로 이렇게 슬픔을 고스란히 받는 거는 일반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유가족이나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음, 주인공 카슨도 그저 처음에는 형식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취재가 이 음, 인터뷰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감정을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네. 저희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설이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홍기훈 작가의 장편 소설 가라앉는 마음이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 책다방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